문재인이 요즘 정책을 직접 챙기니 차관들을 직접 임명을 하니 이제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지지율이 계속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살려주는가 했는데 안 오니까 지난주 살짝 올리던 지지율들이 지난주에 또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갤럽이 지난주에 45% 했어요. 이 여론조사 회사들요, 진짜 정권 바뀌면 전부 좀 털어봐야 된다, 제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 가기 전에 주에 살짝 올려요. 그래야 북한에 갔을 때 왕창 한 20% 올려버리는 명분이 있어지요. 자, 이번에도 김정은이 올 줄 알고 살짝 올렸어요. 8주, 9주 떨어지다가 김정은이 안 오니까 또 살짝 내립니다. 정말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리얼메이트인가 거기도 또 이번 주에 1%인가 떨어져서 48.5, 민주당 지지율은 37%로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럽니다. 이제 이때 나오는 북한 말고 방법은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거나 직접 뭘 퍼주겠다라고 정부 돈으로 뭘 해주겠다 선심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느 조사에서도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 문정권을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문재인을 또 지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왜 20대 남성들이 문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20대 남성의 문 평균 지지율이 29.4,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리얼메타 지지율에서요. 자, 20대 여성은 63.5나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정권이 여성의 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위한 정책들 등을 펴면서 20대 남성들이 우리는 쪼다다 이렇게 돌았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여혐, 남혐 같은 페미니즘에 대한 문정권의 지지가 일조를 했음을 알 수 있고, 또 양심적 백력 거부자 이런 부분에서 20대 남성들이 또 화가 났고, 또 최근에 김용균 씨 죽음 같은 20대 젊은 비정규직의 죽음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20대 남성 대책이 또 나오겠지요. 자, 자영업자가 무슨 뭐 이영자니 해서면서 문정권에 등을 돌려서 지지율이 뭐 20%다 30%다 하니까 문정권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곧 자영업자 지원 육성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데요.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지역 구도심의 상권을 다시 재생시키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 북구, 경기, 수원, 전남, 강진 세 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구역당 80억씩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활성화 지역을 5건으로 늘리고 4년 후에는 30건으로 늘리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돈 투자해 봤자 지금 재래식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가보면 다 떠나고 한두 명 남아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앞거는 좀 돌아가구나,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역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정부가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2022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역 상권 활성화 펀드를 마련해서 6,500개의 빈 점포를 정부가 사들이고 사들인 점포는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상가로 조성된다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한다.
또 올해 3천억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또 전통시장 상위 매출을 도움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도 2조에서 10조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역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정부가 매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4일인가 정부가 자영업 긴급 처방으로 정부가 빈 점포 싸서 싸게 임차인에게 준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자, 노후상가를 사들여서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라는데요. 자, 정부가 이렇게 빈 점포가 많은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환경 개선 후에 싸게 세를 놓으면 자영업자들이 몰려들고 손님이 늘어 상권을 키울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 점포 활용 임대 사업은 오히려 그 임대 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빈 점포는 임대료를 내려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그걸 갖다가 사들이는 식으로 지원을 하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이 나와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티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정도 돼버린 상가들은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고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이미 가버린 망해버린 상권의 점포들이 어지간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임대료를 안 내리고 공실이 나와도 버티는 거예요. 왜? 임대료가 그 상가의 이 매도 가격 기준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지나치게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만 싸게 해주면 죽은 상권도 살아나나. 그러면 사람이 안 가던 상권에 임대료가 싼 걸 어떻게 알고 거기에 가게가 들어섰다 칩시다. 거기를 가서 다시 매출을 늘려줍니까? 기존의 죽은 상권은 거기에다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상권을 살리기가 거의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걸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걸 해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상인들은 지금 각 전통시장에 들어갔다가 망해 나간 청년 자영업자들처럼 자기 손으로 살아남을 경쟁력을 가지기보다는 그야말로 해주니까 마지못해 싼 맛에 들어가서 별 의욕과 경쟁력 없이 그냥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젖어서 장사하다가 안 되는 상권에 또 망해 나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 정부가 손을 봐야 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쇼를 몇 개 해서 일부 지역 상권만 살리고 일부 지역은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누구는 싼 임대료 내고 들어가고 누구는 싼 임대료 못 얻고 재수에 따라 줄서기에 따라 불평등을 가지고 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편가르기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난 7월 달에 4,800억 규모의 채무상환 불가능 3만 5천 명한테 이 대출 경감해준다, 대출 탕감해준다 그러고 또 무슨 이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해준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소상공인 전용 페이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수료 부담을 제로로 해준다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박원순 핵심 사업 제로페이 지금 시행 3일 전인데 가입률이 3%라는 거예요. 건당 2만 7천 원 세금으로 모집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도 상인들이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시내 소상공인 6만 6천 명한테
이 제로페이를 들어와라 하는데 지금 가맹점이 2만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률이 3%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기가 제로라서 제로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맹점 숫자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정권에서 소상공인 전용 결제를 해주겠다고 발표해서 나온 핵심 사업인데요. 휴대폰 앱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결제 대금이 고객 계좌에서 전주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얼마 전에 서울시 곳곳을 상가를 돌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를 했는데 한 상인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라 하니 면서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는데 상인들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다. 직접 사용을 해봐야겠다. 이미 가맹한 3% 2만 명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고 프랜차이즈가 70%라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본 프랜차이즈 회사에 좀 압박해서 다 들어오라 한 거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 협조 차원에서 가맹점주에게 의사를 확인한 후 일괄 가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인을 두고 가맹점 모집까지 들어갔는데 한 곳 할 때마다 25,000원에서 27,500원의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오면 무슨 카드 쓰세요 극장 앞에서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건당 15,000원 2만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 노란우산 공제와 협약을 맺고 한 곳 유치에 25,000원을 준다 했고 그런데 이제 지난 3일에는 아예 예산 6억을 배정을 해서 가맹점 유치 전담업체 2곳 민간과도 27,500원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27,500원 한 거는 또 그것도 부가세 2,500원을 올려서 그렇게 27,500원으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목표치 22,000곳을 채우면 6억을 받아가는 건데 시는 제로페이 전체 사업 예산 3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을 홍보비와 가맹점 유치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확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일 인하와 세액 공제 확대 정책이 실시되면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0%, 연매출 8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0.15인데 제로페이의 장점이 수수료 제로라는 부분이 경쟁력을 잃는 거죠. 또 민간인들은 시가, 정부가 내 매출을 알고 있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겁니다. 카드회사에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로페이가 또 민간 결제보다 혜택도 별로 없대요. 카카오페이는 4,200만 카카오 이용자를 기반으로 했고 할인, 무슨 이모티콘 같은 혜택을 주고 가맹점이 15만 곳을 넘겼는데 제로페이가 내세우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 40%도 경쟁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는 높지만은 30% 수준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는 장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정권이 하는 사업이 1조를 들여가지고 빈 상가를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싸게 임대준다. 망한 상가지요. 망한 상가니까 팔지. 잘 되는 상가를 정부한테 팔겠습니까? 정부가 더 쳐준다는 것도 아닐 건데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제로페이 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틀 전입니까? 문화일보가
김대한 전 노동부 장관, 노무현 정권 때 노동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정책 집행자는 실력도 공부도 부족하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자, 문 정부는 관심 끌 만한 정책 발표뿐이고 노동계 시민단체는 정치단체화했고 지식인들은 손해볼까 입을 다물고 있다. 고용노동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인구 감소가 고용 악화의 원인이다. 자, 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마치 단기적인 이 경제 지표에 갖다 붙였어야 되겠느냐. 일자리 정부라면서 기업을 이렇게 옥죄가지고 제대로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월 고용 동향이 16만 5천 명이 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 정권은 굿뉴스라고 자축하는데 김대한 전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인사들이 실력도 공부도 부족하고 말로만 정책을 이야기하고 공무원은 틀린 줄 알면서도 생존 때문에 복지부동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계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을 제외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할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미 정치화됐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이 정부 경제나 이런 데 개입하면 곤란한다. 경제는 순환하는 생태계고 시장은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 정권은 이런 구조적 사고가 결여됐다. 생산은 시장으로, 분배는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문 정권이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 인구 구조의 문제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추세이다. 이를 불과 1, 2년 사이에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기후 문제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했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문제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세습 논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바라보는 취업준비생 역시 불만이 크다 하니까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경쟁은 완전히 공개 채용해서 신규 취업자한테도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허탈감이 크지 않았을 거다. 물론 노조는 반대했겠지. 그렇다면 어느 채용 방식이 옳은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김용균 씨 참 이분 진짜 안타깝더만요. 이분은 태양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래 신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 밑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목이 감겨서 비참하게 숨지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취직됐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진이나 또 그 가방에서 구이동 구이역 그 김군처럼 또 컵라면이 발견됐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그 사람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라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24살짜리 이 젊은이가요. 화력발전소, 이건 공공기관 아닙니까? 태안화력발전소. 거기에 본사의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되었을 건데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라서 그 사람은 예외인 겁니까? 문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매사가 이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요.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나와서 경제부총리 바꿔 해결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근본이 잘못됐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란 영화가 마치 음모처럼 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그때 구속까지 됐습니다. 환람 주범, IMF를 일으킨 주범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DJ를 설득해달라 이랬는데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자, 정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정치적 로비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시 강경식 부총리가 차라리 IMF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니까 IMF 손을 빌어서라도 이 경제 체질을 갖다가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마지막에는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YS한테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유력한 DJ 결심이 딸려있다. 그래서 DJ를 설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금융개혁은 경제부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상황이다. 하지만 YS는 DJ한테 자존심 때문인지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고, 결국은 이 IMF 행이 결정되고 난 뒤에 또 강경식에서 부총리를 임창열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런데 새로 된 임창열이는 또 IMF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나열을 끌으면서 또 IMF의 불신을 이렇게 초래하고, 자, DJ는 또 당선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심각하게 이 불신이 IMF와 한국 사이에 고조됐고, 그러다 보니 IMF가 초고금리와 아주 강경한 긴축 정책 등 무리한 협상 조건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IMF가 실제로 인재라고 불리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또 정치인의 무능 때문입니다. 저는 문 정권을 바라보면서 어제 민노총의 무슨 위원장이 무슨 이 김용균 군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하는 거 봤는데요. 전 좀 무서웠습니다. 민노총이 솔직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한테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계급품을 묵고 추모제를 한다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울고 그래요. 자,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정부가 공공임대를 하겠다. 정부가 제로페이를 하겠다. 자영업자 돈은. 이게 뭔가 하면 경제를 얼마나 모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분노와 일치하는 거고요. IMF가 오게 될 때 정부가 무식하고 공무원이 그냥 복지부동해버리고 정치인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면서 그 꼴을 당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절대로 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꺾이고 반전의 기회도 없어요. 지금 경제에서 반전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공공임대나 제로페이나 정규직화 같은 쇼입니다. 그 정규직화에는 김용균 같은 사람은 예외고, 그 다 망해버린 상가를 정부가 사들인다는 거는 그거는 상가 주인들 배만 불리는 거고, 그 상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임대료가 싸다 해도 또 망할 겁니다. 제로페이 해준다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전략이 만들어지는가 모르고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압박을 하니 이제 전부 겁을 먹고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 정권의 한계고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